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시사하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58%, S&P 500 지수는 2.95%, 나스닥은 3.56%가량 내렸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52%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25%에서 4.5%가량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내년 4차례로 예상했던 금리 인하 횟수가 2차례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79억 달러, 특정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각각 3억 1,000달러, 0.4달러가량 밑도는 수치로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1약품의 자회사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 하단보다 낮은 7,300원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50%가량 오른 2만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9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매파적인 FOMC 결과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2.5% 이상,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3.5%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12월 FOMC에서는 역시나 좀 시장의 예상치대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스몰컷이 단행이 됐지만요. 이 불안정한 물가 흐름에 내년 4차례의 금리 전망이 2차례로 축소된 영향이 컸습니다. 내년 말 예상 기준금리 역시 기존의 연 3.4% 수준에서 3.9%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요. 또 연쇄적인 반응으로 달러 인덱스는 108.03으로 강세, 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5% 선을 돌파하면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M7 중에서는 테슬라가 8% 이상 급락했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 역시 대체로 2%에서 4% 가까운 약세를 보였고요. 엎친 데 또 덮친 격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의 풍향기라고 하죠. 이번 실적이요, 이 다가오는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치를 대폭 밑돌게 되면서 시간내에서 15%의 주가 급락 나왔었고요. 이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퀀텀 컴퓨팅은 돋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 이어갔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양자암호통신 테마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별 켜고 있고요. 또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회동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그리고 남북 경협주 이 시간 강하게 움직이네요. 또 5G와 6G 이런 통신 섹터도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당국이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이 환율이 1,453원 선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 시각 1,448원 선까지 다소는 진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 7거래일 만에 돌아와준 이 외국인 덕에 1% 이상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이 장 초반 시장만 하더라도 2% 가까운 낙폭 보였지만요. 지금 이 시각 1.58%가량으로 이 낙폭 다소간나마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2,445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계엄 사태 이후로 최대 규모의 외인 순매수가 들어왔었던 코스피 시장. 오늘 역시나 이 외국인 현재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나란히 현재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 1.7%가량 마찬가지로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 다소 줄여가고 있지만요. 여전히 685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오늘도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강한 낙폭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의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국장이 흔들려도 의료 AI 관련 또 특히나 이 뉴럴링크 관련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 의료 AI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좀 부각을 받게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한 달 내내 올라가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늘 빠져왔고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현금화에 대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FOMC를 앞두고 저는 FOMC 0.25 인하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길래 뭐 하면 하겠지. 근데 하고 나서 흔들릴 것도 저는 사실 빠지는 이유가 그거보다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내갖고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는 없었고 금리 인하를 원래 내년에 한 4번 정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2번으로 줄인다라는 얘기로 그걸로 이제 시장 충격을 주면서 빠졌는데요. 근데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계속 왔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커다란 악재는 아니고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한번 받아주는 겁니다. 자, 미국장 볼게요. 많이 올라왔죠. 뭐 늘 올라왔었으니까 늘 올라오면 이제 떨어지는데 그동안 떨어질 때 이렇게 잘근잘근 떨어지다가 중간에 한번 쿵 떨어지고 그러고 올라갔는데 지금 첫 발부터 쿵 하고 떨어지니까 미국 종목들이 그러면 막 엄청 폭락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테슬라만 한 8% 빠지고 나머지들은 1에서 4% 사이입니다. 대부분 한 2, 3% 정도 빠진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형주. 그래서 어제 애플, 뭐 아마존 얼마나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이도 심심할 때마다 3, 4% 맨날 떨어졌지만 미국은 오랜만에 요거 음봉 나스닥이 3.556% 장대 음봉 하나 나왔죠. 요거 하나 떨어졌다고 뭐 요만큼 빠졌습니다. 조금 빠진 건데 미국장은 제가 이거 떨어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현금화하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요, 얘네들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권역에 있거든요. 얘네들 빠지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 4번에서 2번으로 한다라는 거 뭐 충격이면 충격일 수 있는데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한다 그랬죠. 그럼 속도 조절한다는 게 뭐예요? 동결 몇 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서 2번밖에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모르죠 뭐.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미국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인하를 해도 얘네는 상관없이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쟤네들은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쟤네들은 그냥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히려 배가 불러서 하는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환율이 지금 안 내려가요. 일단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미국 시장 조정받으면 어차피 또 올라갈 거고 아직 조정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데 내려봤자 어차피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 시장 여태까지 움직이는 흐름들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 보니까 2,400은 안 깨질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인 저항대를 2,550을 두고 우리나라 코스피 볼게요. 매매하는 시장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 좋습니까? 물어보면 좋긴 어딜 좋아요. 뭐 안 좋은 건 뭐 하루 이틀 봅니까? 그렇죠? 안 좋은 거 우리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고 안 올라가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눈에 얘기했잖아요. 2,550을 저항대로 여기도 못 올라간 상태. 2,500대도 이게 넘어간 거예요. 저항받고 떨어진 거지. 2,500도 돌파 안착 못하고 2,550도 돌파하지 안착 못하면 이건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매매를 해라. 그런데 어제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2,400은 안 깨질 것 같으니 그냥 매매하는 데 있어서만 짧게 대응을 해라. 그래서 짧은 매매 대응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뭐 연말 산타랠리 오겠지? 이미 그거는 끝났습니다. 산타랠리 무슨 산타랠리요? 다음 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인데 산타랠리 끝났고요. 우리나라 산타랠리 안 와요. 그럼 1월 달에 뭐 그런 뭐 연말 연초장 뭐 장세 올 거냐, 뭐 폭등장 올 거냐? 그렇죠. 일부는 가죠. 그래서 그 일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의료 AI라든지 AI 반도,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들. 그쪽으로 집중이 돼서 관련돼 갖고 움직이는 애들. 왜냐하면 내년도서부터 미국은 트럼프 체제로 갈 거니까. 트럼프는 대통령 한번 해봤죠. 또 이번에 하는 거고. 근데 머스크도 그 옆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갑자기 뭐 생뚱맞은 것보다는 머스크가 하는 여태까지 주장했었던 뭐 그런 사업들
위주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이쪽으로 집중을 해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오늘은 보니까 양자암호가 강하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의료 AI도 루니 플러스 DNA 링크드 플러스 JLK드 플러스 지금 플러스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있고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자율주행도 지금 플러스 났어요. SSO랩, SOS랩인가? 그다음 퓨런티어도 플러스 나고 라이콤도 플러스 났고 아침부터 종목들이 1,400개가 빠지거나 흔들리기는 하지만 지금 코스닥 코스피 보면 막 무너지겠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 걱정되는 건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갈 것 같은 지금 너무 강해요. 지금 열심히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갖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도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건 조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2,400이 깨질 것 같지는 않으니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 팡팡팡 올라간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으시고 그냥 2,400만 안 깨지면 된다. 그러니까 지수야 더 이상만 아프지 말아라 라는 관점으로 종목들이 이미 많이 빠졌어요. 계엄령 사태 이후로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대비 반등 줄 때마다 뭐 10에서 20% 많게는 뭐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나옵니다. 근데 고점에서 70% 물린 사람들은 그게 종목이 바닥에서 20, 30% 올라와도 5%밖에 안 줄어요. 마이너스 75%가 70%로 줄어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만 뭐 5%, 10% 혹은 10에서 20% 단타 치는 데에서만 그런 사람들만 좋고 이미 60%, 70% 물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일단 뭐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환율이 갑자기 딱 떨어져 갖고 뭐 1,100원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미국의 관세를 이기고 그렇죠? 엄청난 소비 시장을 열어서 뭐 활로를 찾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지 뭐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사겠는데 저는 그걸 거꾸로 봅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국은행 이창용 그 총재도 같은 얘기를 했죠. 내년엔 더 어려울 거다. 배를 더 졸라매라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환율이 안정되는 흐름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를 해라? 매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뭐 양자암호도 있고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 쪽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릴 건데 일단 의료 AI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 종목으로 지금 사면 안 되고 조정받을 때라는 공략을 할 건데 이미 벌써 플러스가 나갔고 오늘은 공략은 못할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수는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일단 양봉은 박아놨으니까 일단 모양은 이쁘네요. 떨어지긴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강합니다. 저점이 깨지고 박살날 흐름은 아니에요.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이고 미국 시장도 일주일 내내 계속 떨어지는 않을 거야. 오늘 한번 강하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버티겠죠. 뭐 그리고 금리 인하 뭐 2번으로 줄였다라 그러는데 그냥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줄인 거니까 저걸로 뭐 안 좋은 얘기 더 이상 뭐 나오면서 미국을 박살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너무 걱정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앞서서 오랜만에 좀 이 지표를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각 나스닥 선물이 0.16% 강보합이지만 상승불 분명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역시 좀 미국 시장인 것 같네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 코스피를 지지해줬던 이 보험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오늘은 좀 당연하지만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점이 깨지는 흐름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결국 매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루닛 오늘 또 만나보게 되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루닛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합권에서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75,1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루닛 어떻게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자, 루닛 어제 이제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받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받아가서 그래서 조정받으면 이건 또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플러스 장중에 3% 올라갈 거는 생각치 않았고 좀 더 빠지기를 좀 기다렸던 건데 안 빠지네요. 근데 뭐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쫓아가지 말고요. 빠지게 되면 가격 전략은 이따 드릴 텐데 빠지게 되면 좀 싸게 다시 공략하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저런 종목들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매매로 수익을 지난번에 14% 수익을 줬듯이 또 내려올 때 꼭 공략하면 또 이런 수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종목들이 가는 것만 가고 몰린단 말이죠. 몰리는 것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예상하거나 대중주, 뭐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 제일 좋아하는 거 반도체, 막 2차 전지 때려주게도 안 갑니다. 지수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때려주게도 안 가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더 안 가고 거기다가 미국한테 지금 맨날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뭐 관세 문제서부터 해갖고 앞으로 뭐 전기차도 지금 둔화 조짐도 있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만 지금 산더미처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일단 개인들이 잘 공략하지 않은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쪽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매매로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으니 그래서 계속 의료 AI 루닛을 몇 번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표적 종목 루닛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2월 9일 화천기계 3,000원인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12월 10일 신송홀딩스 6,300원에 5%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12월 11일 루닛 77,500원 8%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12일 루닛 75,000원 14.4%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13일도 루닛 65,000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바로 보시죠. 16일 셀바스 AI 13,630원 2%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또 17일과 18일도 동일하게 셀바스 AI입니다. 각각 13,590원 그리고 13,630원에 만나봤는데 17일 기준으로는 1.5%의 상승률을 기록해줬고요. 또 18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의료 AI가 지배했던 이 지난주 한 주였네요. 오늘 장에서의 루닛은 과연 어떤 정도로 저희가 한번 다가가 볼지,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안겨줄지 매수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제 들었던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마찬가지 의료 AI이면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이면서 메타버스이면서 뭐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양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바닥에 있고 거래 실리고 뭐 떨어질 듯 거래 없고요. 이렇게 뭐 수렴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N자형으로 가던 도중에 잠깐 밀린 것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략했다가 지금 밀려가지고 떨어져 왔지만 다시 또 올라가겠죠. 2,400이 깨지면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박살나는데 2,400 안 깨질 것 같아요. 미국 선물도 그렇게 폭락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 4번에서 2번으로 한다라는 게 어쨌든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한다 그랬으니까 조절한다는 게 그 얘기죠. 뭐 동결 몇 번 더 하겠다. 근데 이제 좀 아쉽죠. 4번 정도 한다 그랬었는데 뭐 계속 내후년까지 금리 인하 해가지고 2%대로 맞춘다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는 일단은 뭐 아쉽지만 미국은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사에서는 그렇게 안 쓰죠. 미국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더라
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뭐 걔네들이 뭐 그냥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흔들겠죠, 뭐 시장을. 어쨌든 미국 시장 흔들면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서 이 차트는 여기를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넘어가고 거래를 치르고 이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고 그래서 이런 건 안전해요. 이게 밀려도 W자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의 전제 조건은 지수가 2,400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는 2,400을 지지를 해줘야 삼중바닥이 됩니다. 코스피, 자 코스피 여기 저점 하나, 여기 두 개, 지금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를 이제 지지를 잘 해줘야 돼. 2,400을 깨지면 그때는 답 없죠. 2,400 깨지면 뭔가 큰 악재가 터질 겁니다. 2,400 깨지면 뭐 글로벌적인 사태 아니면 뭐 국내에서도 이상한 사태가 터지면서 2,200 깨지고 2,100 깨지고 뭐 쭉 내려가면 그럼 2,000 나오거든요. 2,400이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웬만하면은 큰 악재가 아니면 이거를 사수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한 지금 사건이 터질 게 다 터졌잖아요. 지금 뭐 무슨 사건이 더 터지겠어요. 당장 뭐 IMF 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2,400은 지지가 되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다시 2,500이나 2,550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가상을 해보는 거죠. 가상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하나, 둘, 세 개가 됐으니까 이제 반등을 주면 이따가 표역 종목으로 드릴 룬이 또 올라갈 거고 셀바스 AI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고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오늘 뭐 흔들린 거는 어제 미국 때문에 흔들린 거고 흔들렸으니까 된 거죠. 뭐 흔들렸고 더 이상만 안 빠지면 되는 거니까 지수도 셀바스 AI도 그래서 보유하셔도 된다. 다른 이상한 종목들 계속 땅굴 파고 있는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땅굴 판다는 거는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요렇게 61선 돌리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정신을 못 차린 애들입니다. 최소한 거래 실리고 추세를 넘어간 애들 위주로 봐야지만 그래야 이렇게 W자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면서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패턴이 되니까요. 그래서 루닛이 아니고 루닛도 근데 비슷한데 어쨌든 셀바스 아이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종목으로 줬던 겁니다. 매매가 되잖아요 지금.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상승 트렌드를 넘어갔고.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 루닛 지난번에 14일인가 추천했었던 기준으로 14%, 12일이네요. 며칠 줬었죠 이거. 얘도 마찬가지 좀 전에 보니까 넘어갔죠 이미.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오르고 내리고 우상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이런 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 개인 투자자들 지금 추가 매수 물량들 한 아침부터 한 3, 4천억 들어오죠. 이게 4천억 들어오죠. 그럼 개인들이 뭘 사고 있느냐 안 봐도 알아요. 추세 못 넘어가고 계속 저점이 깨져가지고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을 물타기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내 지금 계좌가 박살이 나고 있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밑에서 사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을 줄 때 본전에서 나와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을 물타기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안 봐도 알아요.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은 추세를 못 넘어가면 힘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이걸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간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게 왜냐면 이걸 넘어갔다는 건 개인들의 돈으로 넘긴 게 아니고 세력들의 돈으로 넘긴 건데 그 돈으로 넘긴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면 그걸 들어간 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또 올리면서 수익 내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있는 종목들, 추세 저항대에 있는 종목들은 어려워요. 매매해서 먹기도 어렵고 특히 이렇게 장이 강하지 않을 때에서는 어느 세월에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추세 저항대를 꼭 넘어간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넘어간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루닛. 자,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2,400은 안 깨지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어제 들어왔잖아요. 장대 연봉 나서 5일선 팍 하고 깼잖아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면 우리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는 안 빠지고 버틸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한 번 떨어졌으니까 반등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뭐 오늘 갑자기 급등 나올 일도 없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하반 경제 버티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살살살살 밀리게 되면 이 좋은 종목들도 그러니까 루닛 이 강한 종목들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면 일단 6만 원이면은 참 좋은데 일단 6만 5천 원도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은 6만 원으로 두겠습니다. 일단 6만 원으로 오늘은 매수 가격을 들 텐데 그러니까 오늘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일단 6만 5천 원 정도로 내려오면 지난번에도 6만 5천 원 내려오면 살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줬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조정을 예상을 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6만 5천 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봅시다 했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만 5천 원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6만 원을 들 겁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에서 공략할지 6만 원에서 공략할지 시장을 보면서 공략을 시킬 거니까 일단 지금은 관망하고 더 내려가기를 그리고 오늘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오늘 장중에 갑자기 3.5%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빠지겠다는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요 오늘.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요.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팔고 어제도 팔았고 외국인들이 어제 사고 얘네들도 단타쟁입니다. 이걸 뭐 장기적으로 뭐 크게 올라가려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외국인들도 아마 흔들 때 저점 매수한 다음에 들어 올릴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매매하세요. 그래서 6만 원을 들어오면 괜찮고 일단 6만 5천 원도 잘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루닛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루닛 매수가는 6만 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 아직까지도 이 시간에도 샵 0082번까지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 친절하게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들어와 있네요. 11,800원에 30%. 지금 시각 이 네오셈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9,350원 선. 또 간밤에 이 마이크론 소식에 이 반도체주들 강하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또 이 정도면 우리 시장 현재 낙폭 대비해서는 과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3%가 절대 적은 낙폭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님, 이 네오셈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일단 장이 안 좋아서 장이 굉장히 강하고 돈들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차트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차트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생겼으면 거래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뭐 수렴형처럼 만들어 있고 여기 바닥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돈 한 500조나 한 1000조 정도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봤자 2,500조밖에 안 되니까 돈이 한 1000조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데 1000조가 오히려 더 나갈 것 같은 지금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지금 테슬라 떨어지면 테슬라 사야지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테슬라 조정받는다? 머스크가 가만히 있겠어요? 머스크가 뛰어 올리겠죠. 아직 로봇이라는 이슈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라간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움직인 거죠. 근데 나중에는 로봇 이슈로 올라갈 거니까 조정받으면 다들 그쪽으로 달라붙을 게 뻔한데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반도체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자면은 어제 1분기는 호실적인데 2분기가 그 컨센서스가 또 하향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얘기도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를 얼마를 물어야 될지 내지는 중국에 팔지 말라고도 했고 자기네들은 팔면서 말로는 앞에서는 안 판다고 그러죠. 뒤로는 다 팔고 있어요. 뭐 그거는 일단 기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쉽지가 않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거는 거기다 디램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만듭니다. 다 유출했고 인력들이 다 가서 내년도부터 디램 가격이 폭락할 겁니다. 이미 지금도 뭐 30몇 프로 폭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이제 싸게 거의 반값으로 걔네들이 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는 중국에다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많이 팔리니까 반도체 장비는 제가 볼 때는 호재인데 그렇다 안 가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중국에 팔면 되지 하면서 수익이 수출이 잘 그쪽으로 이제 장비를 팔고 근데 미국이 또 그걸 또 용인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질 못하거나 근데 걔네들이 올라가려면 돈들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뭐 제가 그거를 푸는 뭐 제가 뭐 경제부총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대충 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얘도 쉽게 올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라도 들어오면 무슨 이런 악재 저런 악재 있어도 돈이 들어오면 뭐 사우디에서 뭐 사우디 왕자가 한 1,000조 들고 와갖고 우리나라 시장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종목들 이것저것 다 올라갈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빠져가는 이슈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마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빨리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수는 있어요. 12,000원까지는. 그래서 올라오면 팔고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장만 좋았으면 그러니까 장미 좋다는 얘기는 돈들이 막 밀려 들어온다 그러면 막 전 세계에서 막 인도에서 1,000조 들어오고 사우디에서 1,000조 들어오고 미국에서 2,000조 들어오고 우리나라 코스피 8,000조 간다 그러면 지금 4배 올라가야 되잖아 4배. 그 얘도 5만 원 10만 원 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나무한테 물을 안 주고 너 살아봐라 그러면 나무가 살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 물을 줘야 되는데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니까 말라 죽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어렵다 올라가기가. 하지만 운이 좋게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올라가서 12,000원 가면 장기 투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나오면 그 나무에다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면 그 나무는 계속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 계속 살 겁니다. 근데 자꾸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왜 안 들어오는지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안 들어오면 어떻게 알아? 단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가면 얼렁 팔고 또 내려오면은 살까 말까 고민하면 되는데 그런 악재들이 있으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쪽으로 달라붙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잘 올라오면 잘 파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GH 신소재 3,966원 그리고 10%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2.5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6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GH 신소재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GH 신소재 어떻게 한번 전략 짜주실까요? 3,966원이면은 물렸던 거면은 왜 어제 이렇게 안 파셨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차트 볼게요. 어제 샀으면은 왜 샀는지 모르겠고 물렸다가 올라온 거면 어제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 매매예요. 제가 짧은 매매하라 그랬잖아요.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 바라지 마세요. 돈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슈가 있어도요. 돈이 들어와야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이슈가 왔다, 뭐 머스크 이슈가 왔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죄다 뭐 예를 우주항공 쪽에 움직인다, 그럼 다 가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가는데 돈줄이 작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러니까 산 그쵸? 뭐 뒷동산이라 치고 거기도 나무가 많잖아요. 뭐 못해도 뭐 한 1,000그루 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전자 한 통 가지고 그 물을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나무 하나도 먹이기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머스크 관련주 우주항공 테마가 움직인다고 해도요. 일부만 갈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조 단위로 들어오거나 기관들이 막 조 단위 들어오거나 연기금들이 다시 조 단위로 들어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뭐 머스크 관련주 막 움직이면 우주항공 1번부터 뭐 30번까지 싹 다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테마가 움직여도 1번부터 5번까지만 움직이고 나머지 6번부터 25번은 안 움직이고 차별화 이런 느낌 이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장에 왜 안 움직이는지를 알았다면 그냥 어제 그냥 확 올라올 때 팔았었을 텐데. 근데 아직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파세요. 팔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밑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항대에서는 팔고 지지자료 내려오면 사고 그렇게 그냥 매매 정도, 짧은 매매 정도를 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도 편한 방법이다. 계속 올라갈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L 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00원에 5%, 지금 이 시각 1.7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2,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어제 자동차 관련 그런 호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묻혀버리는 걸까요, 전문가님? 53,000원, 매수가격이 좀 아쉽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HMR도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이 너무 좋았다면, 지수가 3,000, 3,500, 4,000 막 돈들이 막 들어왔으면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하고 막 가져갈 만한데 돈들이 안 들어와요.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자 엄청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이제 바닥에 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몇 년 빠졌냐면요, 1, 2, 3, 4년 동안 빠졌어요. 4년 동안 빠지고. 기관들이 사면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슈가 뭐 스위스에서 이제 뭐 자율주행 그거를 이제 허용한다는 뭐 소식도 들어왔었고 뭐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이고 뭐 등등 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얘기는 좋게 나오니까 이것도 올라가긴 할 건데 딱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대에 지금 부딪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강했으면 이걸 뚫었겠죠. 거래량을 실으면서 뚫었을 텐데 지금 저항대 걸리고 있으니까 찬찬히 올라가면 45,000원. 다시 조정받았다가 또 천천히 올라가면 47,800원. 또 조정받았다가 금 올라가면 이제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지 여기서 팡 하고 뚫어갖고 막 쏠 것 같은 느낌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급락 안 나온 게 다행이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이 정도 빠졌으면 잘 버텼다 정도로 그냥 인정하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가 한 45,000원만 됐었어도 좀만 더 올라가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데 딱 거기가 저항대 걸리는 자리거든요. 45,000원대가. 일단 조정받으면 더 사시는 전략으로 가세요. 그래도 잡주 아니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또 머스크가 또 테슬라에서 머스크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도 조정받으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해서 5만 원까지는 노려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비아 보겠습니다. 17,130원에 30%, 지금 이 시각 1%가량 내리면서 16,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가비아 어떤 전략 챙겨갈까요? 자, 가비아 매수 가격이 17,130원이면 최근 고점에서 사셨네요. 자, 차트 한번 봅시다. N자 목표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은 살까 아니면 더 빠지면 살까 더 빠지면 살까 이런 식으로 매매로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매수 단가가 아주 높게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막 엄청나게 막 20%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손실이 한 5%, 6%밖에 안 되니까 반등을 주면은 비중을 더 줄이세요. 30% 좀 많아요. 한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 오면 비중을 절반을 줄이시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게 감내가 되면 밑으로 더 떨어지면 15,000원, 14,500원 떨어지면 비중이 많지만 비중을 더 실으세요. 실어갖고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지만 안 깨지면 뭐 2,400 안 깨질 것 같으니까 지금 거래량도 살짝 들어왔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매매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이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테슬라발 이슈가 또 하나 발생을 했었죠. 이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섹터들 강하게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을 들어올린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영문 기사는요, 이 우리나라에 앞서서 중국에서 먼저 이 기술이 도입된 그 관련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볼게요. Tesla rolls out actually smart summon feature in China.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Actually Smart Summon ASS 기능을 출시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과연 이 ASS 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말로는 향상된 스마트 차량 호출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능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밑에 내용 보자면 Tesla has launched the Actually Smart Summon feature in China and started offering 90 days of free EAP access to customers who purchase its vehicle through trade-ins. 이거는요, 뭐 간단하게 테슬라가 중국에서 AS 기능을 출시를 했고 또 차량을 트레이드인 방식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한해서 90일간의 향상된 자동 주행이죠. EAP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게 바로 6일 전 기사인데 바로 오늘 한국에 또 상륙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 상륙한다는 이 향상된 스마트 차량 호출 ASS 기능 바로 18일 어제부터 사실 도입이 됐었는데요. 테슬라가 이 어제부터 국내에서 판매가 된 차량 일부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 바로 ASS, 방금 보신 기사에서의 기능과 또 비전 자동 주차 기능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 ASS,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주차된 차량을 원하는 자리까지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 마트에서 우리가 장을 보고 나오면 무겁게 짐을 든 상태에서 주차된 차까지 이동을 하잖아요. 또 때로는 어디에 주차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차가 내가 서 있는 마트 입구까지 보행자와 또 어질러진 쇼핑카트 등을 피해가면서 스르륵 도착하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에 비전 자동 주차는요, 측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지 않고 카메라만으로 이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FSD, 이 완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두 가지 기술이 한국에 도입이 되게 된 건데요.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국내 FSD 도입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 규제 리스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많은 기대가 받고 있는 이 FSD 섹터, 이 전문가님,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이 테슬라의 반응 그리고 주가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테슬라는 뭐 그냥 강해야죠. 강한데 하도 많이 올라가서 어제 8%가 좀 빠졌는데 조정받으면 사야죠. 내년 이제 곧 이제 1월 달서부터 미국 정부가 바뀌죠. 트럼프 체제로 바뀌게 되고 머스크가 거기에 주 요직으로 있으면서 이슈를 다시 만들 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자, 테슬라 차트를 보면 얘만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얘만 8% 빠졌고요. 나머지들은 2%, 3%? 뭐 이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지금 조정받는 건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올라갔다가 뭐 윗꼬리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 주봉으로 보면 뭐 비슷하지만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 목표치를 완벽하게 채운 게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은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건 찼어요. 여기 저점으로. 근데 여기 저점으로 가게 되면 514달러인가? 일단 500달러서부터 544달러까지의 목표치가 나옵니다. 아직 500달러 못 갔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건데 그리고 우리가 조정을 얘기할 때에서 5일선이 이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5일선은 이탈은 됐어요. 5일선은 이탈은 됐지만 조정이 뭐 이렇게 내려오면 사야 되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이유는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 대통령이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동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알아서 또 뉴스를 또 보낼 겁니다. 우주항공이 됐든 로봇이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뭐 가상화폐가 됐든 뭐 뭔가를 만들어서 뭐 아니면 뭐 테슬라발 뭐 도치코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무슨 얘기를 갖다 붙여갖고 할지 워낙 머스크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있겠죠. 뭐 자동차를 타가지고 뭐 거기다 내비게이션을 넣어놓고 뭐 열심히 잘 타면 뭐 점수가 잘 나오면 뭐 도치코인 하나를 준다든지 뭐 하여튼 뭔가 기발한 생각으로 주가를 얼마든지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아직 로봇 이슈로 테슬라가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테슬라를 불기둥 AI 방송을 작년에서 7월 달까지인가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제가 4월 달에 했던 얘기거든요. 테슬라는 여기가 대바닥이다. 월봉으로 보면요. 여기. 이 자리가 대바닥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었어요. 그때 14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자주 얘기했었던. 그래서 이게 대바닥 자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가 그때 여러분들 뭐 미국 주식 관심 별로 없었을 겁니다만 미국 주식 그때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는 저는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그건 모르겠고 로봇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때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로봇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자기 급등 나온 건 지금 2달 내내 급등한 건 여러분들 알지만 트럼프의 편향이 되면서 그렇죠. 트럼프 관련주로 해갖고 트럼프를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했더니 거의 둘이 이제 운명의 동반자처럼 돼버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런 기대감에 테슬라도 미국 정부의 환영을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간 건데 로봇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로봇 이슈가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 700달러 얘기 나오고 뭐 조만간 1000달러 얘기 나오는 게 일단은 500달러에서 544달러 찍은 다음에 조정을 받겠죠. 조정이 좀 길게 나오긴 할 겁니다. 한 번 시세를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정받는 게 한 1년 조정받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달이니까 이 월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아니고 일단 500달러에서 544달러 찍으면 월봉상으로 큰 목표치를 한번 찍었으니까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최장 만약에 빠지게 되면 왜냐면 항상 앞에 있었던 것들을 얘들은 단순해요. 세력들이 막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앞에 균형을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544달러 찍으면 어제도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파셔야 돼요. 한번 팔아야 됩니다. 딱 544달러에 팔아야지 그러다 못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5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근데 아직 500달러 안 갔습니다. 고가가 지금 488달러예요. 그래서 어제 나는 팔았었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못 팔아갖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텐데 또 올라가면 또 나는 안 팔아야지 그러다 또 떨어지면 아 어제 팔았었어야 되지 또 조정받으면 아 어제 팔걸 항상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하죠. 그러지 말고 제가 드린 전략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5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는 팔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팔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팔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사게 돼요. 고점에서. 거기 홀립니다. 조정받으면 또 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한번 500달러 넘어가서 절반이라도 팔게 되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아니면 얘가 내려가기 전까지 안 올라갔던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로 돌려갖고 공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빠지면 테슬라를.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은 나중에 500달러에서 544달러 가면 테슬라 전략을 그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못해도 3, 4개월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조정받을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내년 초부터 테슬라는 트럼프의 등을 업고 무슨 정책으로 무슨 기발한 생각으로 어떻게 올릴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다들 조금씩 오르거든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 여기 살 수 있다고 찍어놨던 것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이런 얘기들 또 준비해가지고 공개 방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 재돌파했다는 소식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BOJ 두 번째 날 금리 발표 날이죠. 이 당초에는 BOJ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요. 이 FOMC 이후로 강달러가 엔화 약세를 부추기면서 오늘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환율 흐름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550선을 저항대로 두고 매매 시장 이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이 짧은 매매 시장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루닛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마지막 이런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아울러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각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